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시리즈 쿠키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김인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 사업단에서는 에너지 분야 산업계, 연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동향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산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강연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고 11시 20분까지 특강 진행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강의를 듣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생각하셨다가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며 3회차까지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분께는 사업단장 명의의 수료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위해 강연 종료 후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연 연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입니다. 네, 여름방학 오전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쿠키 클래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쿠키 클래스는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의 이야기, 실무 이야기를 전해 듣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기획한 주제들은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에너지 분야를 선정을 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핵심 역량에 맞춰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텍에서 전자전기공학 전공으로 공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이후에 약 17년 동안 삼성전자, 삼성 SDI, 하나 큐셀 등에서 업무 경험을 쌓으셨고 팀 리더로서 주요 프로젝트를 이끄시면서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학교로 오셔서 연구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에너지환경 기후기술 인재양성센터의 황성호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태양광 산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제 소개 좀 세부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기술 및 LCOE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설명하고 밸류체인, 그리고 LCOE가 뭔지, 그리고 LCOE의 주요 인자들이 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나온 메인 프로덕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장 현황 및 각 국가별 정책 현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니까 111개나 왔던데 대부분이 질문이 뭐였냐면 태양광 전망이 어떠냐 그런 거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아마 전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쉔먼트 얼마나 팔았는지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자재 및 제품별 가격 추이.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기본 설명,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왜 좋은지 그런 거 설명드릴 거고, 정책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학교에서만 연구를 하면 좋았고 연구소까지 같이 끼면 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정부과제는 산학연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까지 껴서 정부과제를 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광은 거기에 플러스 정책이 들어옵니다. 나라별로 지금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최 교수님이 해주셨듯이 저는 포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무적 화물 반도체 광소자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CMOS 이미지 센서하고 태양광 했었고요. 그리고 큐셀, 그러니까
한화가 그 독일의 큐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태양광 세계 넘버원은 큐셀이었거든요, 독일 회사. 근데 한국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화 큐셀로 다시 탄생을 했는데 거기서 R&D 팀 이끌었고요. 저는 독일에서 한 2년 반 정도 R&D 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고려대학교에서 2022년 5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연구소는 또 키스트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었고요. 그 연구소도 일했었고 회사에서는 R&D뿐만 아니고 생산 쪽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품 또는 시장에선 경쟁력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주요 토픽은 그 태양광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크리스탈라인 솔라셀이고요. 그러니까 셀, 모듈 그리고 필드에서의 특성까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비즈니스 케이스도 했었고 플래닝도 했었습니다. 먼저 그 태양광 기술 LCOE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 비율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자세한 정보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각 나라별로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그 에너지 비율, 생산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보면은 1등이 포르투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이고 그 선진국들 뭐 스페인이건 독일이건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그러니까 신재생 비율이 낮은 나라들, 뭐 나이지리아든지 쿠웨이트, 이란, 러시아, 뭐 콜롬비아 그런 나라들인데 그 신재생 비율이 낮은 국가의 특징은 후진국이거나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중동 나라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워낙 기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그 의중, 뭐 기대치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석유도 파면 팔수록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없는 반면에 한국은 여기 위에 써놨지만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높아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태양광 원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태양광은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을 만들어서 파워를 만드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뭐 일반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태양빛이 있을 때 일렉트론 홀페어를 만든다. 그래서 이 전자를 빼내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는 원리인데 오른쪽에 밴드 다이어그램 보면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일렉트론들이 밸런스에서 컨덕션으로 익사이트 돼 가지고 일렉트론들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많은 커런트를 만드는 것과 많은 전이차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리서치에서 보면은 많은 제품 이름이 열거가 됐는데 그 제품들의 주요 목적은 전류를 늘릴 거냐 전이차를 늘릴 거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전이차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VOC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부르는 게 한 1.4V까지 높은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시장 산업 현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쉥먼트라고 하는 거는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각 공정별로 그 캐패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쉥먼트는 말 그대로 고객한테 팔린 양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413기가 그리고 올해는 510기가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510기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건 좀 계산법이 좀 있어요. 그냥 요 출력에다가 그 3.5시간 이걸 에너지 일드라고 하는데 그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했을 때 하루 8시간 동안 전기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아침하고 저녁은 그렇게 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적해 가지고 실제 제품이 나오는 출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지 시간으로 환산한 정도예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게 한 3.5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곱하면 한 651.5 테라와트 아워가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그 강남구에서 3달 쓸 수 있는 전기량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특이하고요. 실제 누적 설치량은 1테라까지 갔어요. 전 시장적으로 볼 때. 근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지를 본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죠. 106기가가 설치가 되고 유럽, 미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도 이걸로 예측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형태를 본다면은 제일 비싸게 사주는 건 미국 시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판가가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데가 유럽, 그 다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에서는 안 팔고 있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에 많이 팔려고 하고 있죠. 태양광 기술을 보려면 이제 밸류 체인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 폴리실리콘이 있고 폴리시콘을 녹여서 인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슬라이싱 해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요. 웨이퍼를 공정을 해서 솔라셀을 만들어요. 그리고 셀을 많이, 그러니까 모듈화, 여러 셀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모듈을 만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국에서는 사실 폴리든 웨이퍼든 솔라든 모듈이든 많이 했었어요. 여러 기업들이. 근데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그만뒀죠. 예를 들어서 뭐 폴리는 하나케미칼에서 했다가 그만뒀고, 웨이퍼는 웅진에서 하다가 그만뒀고, 솔라셀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가 그만뒀어요. 삼성, LG도 그만뒀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마켓 시어를 보면은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폴리는 뭐 90.5%, 인곳은 98.2%, 대부분이 업체들이 중국이죠. 그래서 장점을 얘기한다면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을 얘기한다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심스럽게 전망하건대 요 점유율이 90%가 넘게 되면은 얘네가 야합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가격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현재 한국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셀 모듈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그나마 하나큐셀에서 하고 있고, 현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요 모듈을 이제 그러니까 필드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는 형태를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일단 용어인데, 시장에서는 유틸리티 향이냐, CNI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 향이냐, 레지던셜 향이냐고 구분을 해요. 크게 세 가지로. 근데 유틸리티하고 CNI는 거의 동일한 모듈을 얼만큼 큰 규모로 설치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한 10메가와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실제 어느 정도냐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해요. 이 발전소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 정도고, CNI는 그보다 좀 작은 규모, 그다음 레지던셜은 저희 건물 또는 지붕에 올리는 걸 레지던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 내지 20kW 정도 되고요. 세부적인 형태로는 그 여기 보시죠. 버티컬 타입 이렇게 세워서 하는 형태도 있고, 그 물 위에 하는 워터 플로팅이 있고, 건물에 부착하는 BIPV 형태가 있어요. 그 최근에 이렇게 버티컬이건 영농형 에그리컬처건 수상광이건 건물형이 많이 하는 이유는 지난 2, 3년간 태양광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산에 설치했다가 산사태 나가지고 많이 욕을 먹었죠. 그리고 신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자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또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발전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산에 나무를 안 잘라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상광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버티컬 타입은 그 농촌에서 양이나 뭐 소 같은 거 기를 때 뭐 벽 같은 형태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영농형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뭐 배추든 뭐든 기르고 위에
좀 작은 모듈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각광을 받는 거는 여기 BIPB죠. 요것들 건물에다 장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땅값이 안 든다. 그냥 건물에 설치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밀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별로 다 달라요. 그 나라별로 어떤 걸 선호하는지는 다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그 버티칼도 하고 있고 영농형하고 수상광, BIPV 골고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LCOE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에너지 단가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을 비교할 때 LCOE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여기 분자의 커스트가 있고 분모의 파워하고 그건 에너지 일드라고 부르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에너지 일드가 있어요. 그래서 LCOE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여러분들의 에너지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정부 관료가 된다고 하면은 숙제를 이렇게 딱 줄 거예요. LCOE를 얼마짜리 타겟으로 발전소도 아니죠. 어떻게 할 테니 만들어 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비용 싼 거를 찾아오든 고출력을 찾아오든 에너지일드가 좋은 거를 찾아오면 돼요. 이 자료는 라자드라는 데인데 각 에너지별로 LCOE를 연도별로 추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 2024년 기준으로 LCOE 액수가 나와 있는데 하나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태양광이 61달러거든요. 이걸 환산해 보면 언론에서 나올 때는 단위를 좀 바꿔줘요. 그래서 6센트 퍼 킬로와트 아워거든요. 보통 요 단위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문헌에서는 다른 단위를 썼는데 하여튼 6센트까지 지금 태양광은 떨어졌는데 다른 에너지원은 꽤 높죠. 뭐 원전도 높고 한데 하나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장표를 만들 때는 모든 여기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숫자가 왜 높냐고. 그래서 보통 나오는 문헌을 보면 그 참고만 해야지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유럽 출장 갔을 때 학부생 한 명이 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태양광은 원전이나 다른 에너지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문헌을 참고해서 발표를 했겠죠. 하지만 어떤 요소를 포함시키고 어떤 걸 빼느냐에 따라서 그 랭킹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태양광은 14년간 83%가 줄었다라는 게 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떨어지면은 순위로 봐서는 여기 다른 퍼센트 비율을 보면은 물론 그 풍력이 한 65%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태양광은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Q&A 보면은 태양광에 그 경쟁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하던데 답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센트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중동에 그 두바이에 발전소 갔다 왔는데 거기선 주장하더라고요. 자기는 1.2센트 나왔다고. 물론 중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중동은 뭐 태양빛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한국도 아마 6센트 근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질 거다.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태양광 산업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전 페이지에서 그때 쉬먼트 예상치를 보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진 않거든요.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특징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LCO의 인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출력을 높이거나 에너지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인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LCO를 낮출 수 있는지. 보면 일단 그 용어부터 할게요. 그 헛갈리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보통 이게 태양전지 셀이라고 불러요. 이런 셀이 있는데 이 셀에서 만약에 측정을 해봤는데 한 8와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 태양전지 출력은 8와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에서는 출력이라는 유닛도 쓰지만 효율이라는 유닛도 써요. 왜냐하면은
어떤 애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8와트인데 조금 더 큰 거 하면은 10와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을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효율이 얼마냐라는 기준을 쓰는 게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셀 효율이라는 것은 한 장의 태양전 셀에서 나오는 출력을 요 면적에 입사하는 태양전지 에너지량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광의 에너지가 40와트가 분모로 올 거고 요 한 장에 만드는 출력을 분자로 하면 얘는 2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출력도 요 큰 사이즈에서 출력을 찍었는데 400와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400와트의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출력량이 한 2000와트라고 한다면은 요 모듈 효율은 20%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여기서 질문이 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셀 효율은 커진다, 같다, 작아진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 면적을 더 키우면 당연히 출력은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면적이 커졌으니까 커진 것만큼 전류가 더 많이 생성될 테니까 전압은 똑같겠죠. 그래서 출력이 높아져요. 근데 셀 효율로 계산을 하면 면적이 커진 놈은 셀 효율이 일단 커진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시면 같다, 줄어든다 없나요? 한 명 있네요. 예, 왜 줄어요? 유일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찍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조그만 면적의 셀을 개발하는 건 쉬워요. 큰 걸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점이 뭐죠? 유니포미티, 그죠? 그래서 대면적은 유니포미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있었고 학교에 왔잖아요. 그래서 갭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연구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산업화 되려면 큰 사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돼요. 큰 면적으로 그냥 만들면 되겠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 어려워요. 소재, 부품, 장비가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듈도 마찬가지고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모듈 효율은 똑같다. 대신 출력은 커진다. 이거 잘 익히시고요. 요 뒤에 원가 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익히시면 좋고 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출력이요. 효율이 아니고 출력을 높이는 방법은 면적을 크게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을 크게 하면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커지고 그만큼 전류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출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하고 중국이 각각 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집적도 높이는 걸 잘했고 중국은 크게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을 이끄는 중국 산업에서는 무조건 크게 만드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하고 있죠. 근데 효율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같은 면적에서 출력이 많이 나오는 연구를 해요. 그게 프로덕트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 이피션시가 높은 걸 하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서 출력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LCOE 관점에서는 당연한 얘기로 출력이 높아지면 LCOE는 떨어진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요거는 ITR PV라고 매년 제품이 태양광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보면은 2023년도 보면은 퍽이라는 제품, 그다음 탑콘이라는 제품, 헤테로정션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런 제품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는 차세대이기 때문에 페로브라든지 텐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산업계에서는 그 제품은 너무 차세대예요. 그래서 산업계에서 많이 나온 거는 퍽셀,
또는 탑콘셀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헤테로정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있고, 이건 마이너하고, 텐덤이 이때 나올 거다. 2026년. 그 텐덤은 그 페로브스카이트하고 결정계 제품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만든 태양 전지인데, 그 ITRPV를 보면 나날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연도가 늦춰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제품은.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는 거고, 그 NREL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쉽게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 NREL은 미국 연구소인데 거기서 매년 그 각 기관에서 나오는 월드 레코드를 다 플러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저는 이 태양광 기술 시장에 나온 건 결정계이기 때문에 결정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컨센트레이터 보지 마시고 non 컨센트레이터 싱글 크리스탈 네모 그 채워진 건데, 보면은 월드 레코드가 현재 26.1%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6.1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한 23, 2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월드 레코드를 찍을 거예요. 근데 월드 레코드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에는 몇 년이 걸려요. 바로 양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회사에서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도, 예전에 한번 학교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황창규 때 전 사장님이 강연도 하셨는데 황스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집적도를 2배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매번 그 제품을 개발하는 팀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품이 양산화되는 데는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산하고 먼 제품을 개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논문으로 볼 때나 학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산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산업계에서는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제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계에서 듣는 얘기가, 여러분들 회사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들어요. 하도 많이 쪼니까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더라.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안 줘요. 굉장히 쪼우죠. 그래서 우리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원에서 월드 레코드 찍는 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양산화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게 많이 힘들죠. 근데 요즘 대기업들은 그게 굉장히 클로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R&D 센터만 있겠지만 요즘은 양산으로도 많이 가서 일해요. 저도 양산으로 가서 일을 많이 했고, 대신 그만큼 많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로 가셔 때 그걸 고려하시고, 학교에서도 이런 기록을 세울 때 최대한 양산에 근접한 제품을 개발해주면 굉장히 산업계에서는 그 논문을 많이 봐줘요. 그리고 값어치를 쳐주고,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여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 그 동그라미에 노란색으로 된 거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고, 보면은 최고 기록이 26.1%,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기록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하나만으로 양산을,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텐덤이라는 제품으로 가려고 하는데, 텐덤은 말 그대로 영어적인 의미는 그 마차 두 개를 연결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페로브예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뭘 붙일 거냐는, 뒤는 아마 결정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언급한 퍽이라든지 탑콘이라든지 헤테로정션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별로 건 선별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텐덤이 요 색깔이에요. 요거거든요. 세모에 아래 쳐져 있는 건데요. 보면은 기록을 세운 데가 론지예요. 론지가 33.9%를 작년에 찍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중동 갔을 때 그 중동에서 안 가본 연구소가 어디면 카우스트, 그러니까 대전의 카이스트가 아니고 카우스트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걔네가 33.8을 찍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론지 중국 업체가 역전을 시켰죠. 그래서 33.9를 찍었어요. 월드 레코드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에는 학교에서 월드 레코드를 찍었는데 요즘은 기업들이 찍더라라는 거고, 더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는 말이 좀 우습게
있긴 하지만 중국 업체가 찍더라라는 게 안타깝죠. 여기 잘 보면은 많아요. 고려대학교도 있고 유니스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탈 넌센 그 컨센트레이터 제품하고 요 페로브스카이트, 특히 텐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질문 중에 각 제품별로 전망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요 각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현재 월드 레코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출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LCO에서 그 LCO를 낮추는 인자 세 가지 중에서 셀 효율 또는 셀 출력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웨이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M3 사이즈라고 한 15cm 정도 된 건데 지금은 거의 21cm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중국이 리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웨이퍼하고 인got 폴리 쪽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시다시피 그 태양광에서는 M이란 용어를 써요. M0부터 M1, M2, M3에서 M12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M12는 그러니까 가로가 한 21cm 정도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M10이거든요. M10하고 M12가 메이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국내 업체는 M6 사이즈로 했었어요. 작은 사이즈로. 왜냐하면 큰 사이즈로 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설비를 깡그리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은 사이즈로 어느 정도 뽑아 먹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그 중국 업체들이 M6를 더 이상 생산 안 한 일이 터진 거예요. 너희한테 더 이상 그거는 못 주겠다라고 한 거죠. 오히려 그냥 M10 사이즈 더 큰 거를 더 싸게 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큰 사이즈로 해야 되니까 제품을 다 깡그리 바꿨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든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이든 제일 꺼려하는 게 장비 사달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존 설비로 빡세게 해서 그 결과물을 뽑고 싶은데 회사도 똑같고요. 굉장히 싫어요. 사장님이 장비 사달라는 거를.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웨이퍼 사이즈밖에 중국이 공급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터졌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M10이고 이게 M10인데 시장을 보면은 M10이 거의 한 28%인데 앞으로도 한 33%, 그 M12는 거의 67%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조건 고출력이에요. 시장에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자동차로 하면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력이 좋은 거잖아요. 힘이 좋은 거. 태양광도 똑같아요. 출력이 좋은 게 장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것들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제가 재작년에 그 탑티어 중국 그 중간 간부랑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국에서도 약간 그 마켓쉐어에 대해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M10 사이즈는 1등, 2등, 4등이 하고 있었고 M12는 3등 회사만 하고 있었어요. 트리나라는 회사였고요. 그러면 보통 그 탑4에 4개 기업이 있을 때 3개가 한 제품을 밀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리나가 미는 M12가 지금 시장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출력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출력으로 간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M10 또는 M12로 가려고 하죠. 아까 당연한 얘기로 그 면적이 커지면 출력은 커져요. 다만 효율은 똑같다라는 게 단점이죠. 근데 하나 딱 보면 추정하는 게 있잖아요. 사이즈가 커졌어요. 출력이 커졌어요. 좋죠.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유니포미티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점에서 올라가요. 그것도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출력, 고마력 자동차 살려면 뭘 더 지불해야 돼요? 예? 돈이잖아요, 돈. 예, 비싸요. 아까 LCO의 분자가 돈이었잖아요, 커스트. 그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거를 개발을 할 때 학교에서는 효율만 봐요. 출력이 높은 걸 보는데 회사 가실 분들은 출력이 얼마 높아지는데 돈이 얼마만큼 증가됐다는 것도 항상 같이 보여줘야 돼요.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달러 포 와트라고 부르는데 그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야 된다. 아까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요, 정말 커스트를 전혀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표현을 비자면 약을 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때려 박은 거죠. 고효율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의 상당수는 시장으로 못 와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또 설명했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태양광에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출력도 높은데 원가가 3분의 1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페로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강하죠. 분자도 떨어지는데 분모도 커져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업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혹시 빠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 편하게. 그래서 그 전 페이지는 그 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셀에 대해서 출력 높이는 방법으로 면적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집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장에서는 퍽이라는 제품이나 탑콘 같은 것들이 있고 페로브나 텐덤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모듈도 아까 모듈이라 함은 이런 거예요. 셀 한 장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21cm짜리인데 가로가 이게 두께가 한 16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머리카락 2배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듈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셀이 중간에 있고 인캡슐런트를 위아래 깔고요. 그 다음에 강화 유리 깔고, 그리고 프레임 이렇게 깔고, 후면에는 백싯을 깔고 전극을 위해서 정션 박스를 달아요. 이게 모듈의 구조예요. 그래서 핵심은 셀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 페이지에 얘기했듯이 셀 한 장에 만들 수 있는 출력은 기껏해야 10W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쓰는 그 선풍기가 원하는 출력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요즘은 성능이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보통 한 30W 또는 40W거든요. 그러니까 요 셀 하나가 집안에 있는 선풍기도 못 돌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모듈들을 직렬로 다 연결을 하죠. 그래서 셀은 한 뭐 60개 또는 72개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와트로는 뭐 지금 한 400에서 뭐 여기 보면 뭐 700W까지 찍기도 하죠. 그래서 700W면은 선풍기 한 15대 정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모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은 아마 1000W 정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모듈 한 장 갖고는 그 에어컨을 못 돌려요. 한 2장은 달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출력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 파워 모듈이라 함은 여기 들어간 셀 효율이 굉장히 높거나 혹은 빅 사이즈, 아까 전 페이지 한 M10이건 M12 웨이퍼를 썼던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효율 모듈이라고 부른다. 근데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고출력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싸죠. 원가는 뒤에 따져줄게요. 그 모듈에서 앞 페이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셀이었잖아요. 셀에서는 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퍽이나 탑콘, 뭐 그 페로브스카이트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뭐 사이즈를 키워서 한다고 했는데 모듈 쪽 R&D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그쪽도 올려야 돼요. 여기는 설명 안 했지만 그 셀 투 모듈 컨버전 이피션시라고 있어요. CTM이라고 셀 출력의 모듈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율 지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 전극 같은 거거든요. 요 전극을 버스바라 부르는데 버스바를 늘린다 또는 그 셀을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리본을 안 쓰고 와이어를 써서 난반사를 이렇게 해서 더 파워를 늘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
여기 버스바에 해당하는 거는 그 고속도로 도로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4차로랑 9차로로 했을 때 그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는 원활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속도는 빠르겠죠. 막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버스바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요걸 절반으로 잘라요. 절반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통량이에요. 교통량, 그러니까 차량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또 원활하게 가겠죠. 그래서 하프셀이라고 부르는데 절반으로 잘라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최근에 고효율 셀 애들은 커런트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커런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까 고효율 고출력 셀의 특징은 전압 또는 전류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면적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버스바를 늘리거나 하프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전시회 같은 데 가면 버스바 개수를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버스바 개수 하나의 그 뭐 추정하는 인덱스일 뿐이에요. 그 속을 모르니까 버스바 개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의 집적도가 낮은 애들은 굳이 버스바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 제품들 보면은 다행했죠. 버스바가 4개, 5개부터 12개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효율셀부터 고효율셀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프셀은 이건 다 추세예요. 무조건 잘라요. 절반 잘라서 커런트 양을 줄여서 파워 로스를 줄인다라는 걸 하고 있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파워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커스트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봅시다. 일단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듈 가격이 있을 거고 아까 뭐 시스템 얘기했죠. 뭐 땅값도 있을 거고 마운팅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질문요. 그 고출력으로 가면요. 이게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져요. 당연한 얘기대로 고효율 셀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요. 출력을 10% 높였어요. 근데 비용이 1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단순 나눗셈으로 하면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가면은 고출력 모듈은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셀이나 모듈 개발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시스템 사업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0W짜리가 100달러인데 200W짜리가 200달러면 딱 상세가 되잖아요. LCOE는 같아요. 그러면 발전 사업자에서는 물론 땅값 같은 거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출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좀 브레이크 다운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분모는 파워 곱하기 에너지 일드는 똑같아요. 근데 분자의 커스트는 3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파워에 디펜던트한 커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듈이 고출력 모듈이면 비싸요.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태양전지는 그 딱 나오면 직류예요. 그걸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출력을 하면 인버터도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똑같이 지워지겠죠. 똑같겠죠. 근데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마운팅 비용이에요. 마운팅 비용은 고출력이건 저출력이건 똑같잖아요.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출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캔슬아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고출력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운팅 파트 그쪽은 고출력하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LCOE를 한다라는 거고 일단 약간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모듈 쪽 보면은 뭐 모듈 가격이 예전에 2012년도에 22%인데 지금 29%라고 하지만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 우리나라 기업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그 가격 싼 거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웨이퍼예요. 웨이퍼가 제일 비싼 자재인데 이걸 인곳이라 부르고 이걸 웨이퍼라고 불러요. 웨이퍼 가격은 피시스당 가격이에요. 뭐 한 장당 1달러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웨이퍼를 파는 사람, 웨이퍼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똑같은 높이의 인곳에 대해서 얇게 자르겠죠. 그러니까 퀀티티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죠. 더 얇은 게 오면 잘 깨지고 안 좋거든요. 효율도 떨어지고. 근데 전체 산업으로 볼 때는 떨어뜨린 효과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요거요.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 건데, 셀 가격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셀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뭐냐면은 웨이퍼예요. 요 78%는 시대 따라 달라요. 중요한 거는 제일 비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비싼 게 페이스트예요. 프론트 페이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극을 만드는 자재를 그렇게 불러요.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그 이베폴레이터로 메탈 올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건 같은 거에 글자 새길 때 나염 한다고 해서 쫙 밀고 하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태양광은 그냥 페이스트 놓고요, 쫙 밀어가지고 그냥 파이링해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본 11.9%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플랫하게 한 거를 이렇게 중간에 가늘고 길게 두껍게 얇고 두껍게 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직까지도 해요. 그래서 회사 가실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셀 효율이나 셀 출력은 저하를 안 시키면서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노력. 이게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수비예요. 출력을 높이는 건 공격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커스트 쪽은. 그러니까 출력 쪽은 각광을 많이 받죠, 골을 넣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는 수비예요. 회사에서는 커스트거든요. 그래서 정작 학교에서는 고치려고 하이라이트 받을지언정 회사 가면은 이 비용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사랑받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력 쪽은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을 받아와서도 할 수 있는데 커스트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 감만 익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제품을 만들면은 그 보통 우리들은 가격을 따지죠. 모듈 하나에 뭐 20만 원에 사왔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의 업의 특성은 그 와트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어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단위가 달러 퍼 와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은 달러 퍼 와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회사에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난 연도는 24.9센트 와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보면은 웨이퍼가 뭐 6몇, 뭐 셀 가공비, 모듈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모듈 가공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번 해는 몇 퍼센트 줄이겠다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회사 대기업에서 개발팀에 가면은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눠요. 그러니까 고출력 파트, 원가 절감 파트 딱 나눠지죠. 그래서 원가 절감 파트는 이렇게 계속 얼마를 낮추겠다라는 거를 노력을 해요. 그 감을 좀 익혀야 되는데 아까 카우스트하고 론지 텐덤 셀 말씀드렸죠. 셀 효율이 아까 얼마였다고 했죠? 33.8이었나? 89였잖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잖아요. 그 카우스트가 33.8을 찍었고 그 론지가 33.9예요. 그 절대값은 0.1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값으로 하면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돼요? 그 33.9%의 상대적인 1%는 0.3%예요. 0.339겠죠. 그러니까 그 값만 익혀놓으세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0.1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적인 비율은 그건 0.03%, 1%.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든 그 회사에 개발하는 쪽에서 보면은 이 행동을 많이 해요. 0.1%를 높이려고. 물론 그게 뭐 보고하기도 좋고 논문 쓰기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업 관점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회사에서는 원가를 거의 한 뭐 3%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우스트가 론지로 갈 때 올라간 비율, 셀 효율 0.1% 절대값은 상대적인 비율로 훨씬 적죠. 근데 재료비에서 3%를 떨어뜨리면은 LCO의 관점에서는 엄청 큰 값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쪽으로 많이 안 하죠. 일단 모듈 업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그 회사 가실 분들은 매년 이런 거를 작성을 해요. 1월 달 대비 12월까지 얼마 낮추겠다. 그러니까 매달 3이 고달파요. 이 숫자를 떨어뜨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대신 그만한 보상은 받죠. 왜냐하면 저 숫자는 바로 수익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학생마다 다르고 저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세컨 벤더 개발해가지고 좋은 걸 싸게 갖고 오는 거. 이건 기술 영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LCO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절대적인 숫자에 대한 감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1와트를 만들 때 20센트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이건 중국, 그러니까 회사별로 중국 사이트는 좀 싸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 좀 비싸지죠. 왜냐하면 그 자재 운송도 해야 되고 바이닝 파워 때문에 지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해 발표된 거 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은 아직까지 이 숫자가 17일 정도까지 떨어뜨렸대요. 근데 중국이 이 숫자를 10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환산해 주면은 여러분 제품을 하나 딱 사면 우리나라 거는 170만 원인데 중국 건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적자가 나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그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판가예요. 저 가격에 만드는 건 오케이인데 얼마에 파냐는 거겠죠. 판가가 시장별로 다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판가가 10이래요. 그러면 중국 업체 제일 잘하는데 원가가 아까 10이었잖아요. 10센트 퍼 와트였잖아요. 걔네는 팔면 팔수록 또이또이. 우리가 거기에 팔면은 박살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한국 기업들은 주로 어느 시장에 판다?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메이저 시장이 중국 있었고 유럽 있었고 또 하나가 그렇죠, 미국이었죠. 미국은 판가가 한 25까지 받는데요. 그러면 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17에 만들어도 그 25에 팔면, 그러니까 그 흑자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17에 만들어서 25에 팔면은 8센트 와트잖아요. 와트당 8센트가 남잖아요. 근데 미국 공장 규모가 3기가다. 10의 9승. 3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그 아까 8센트였죠. 8센트를 곱하면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판가하고 원가가 1센트만 차이가 나더라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걔네는 버티는 거예요. 근데 뒤에 캐패시티 설명 드릴 텐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하죠. 그래서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요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요. 하나, 페로브스카이트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 여러 장점이 있는데 뭐 출력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원가가 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웨이퍼를 안 써요. 그러니까 셀의 원가의 보통 한 78%에 해당한 걸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자재비는 떨어지겠죠. 반면에 모듈은 똑같이 쓰니까 모듈비는 똑같겠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표에서요.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가 들어온다면은 이 중에서 여기에서 웨이퍼 요게 빠지겠죠. 6센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가 원가 설명드렸잖아요.
거의 뭐 1센트 갖고 뭐 그런 판에 6센트가 절약이 돼버린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고출력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웨이퍼를 안 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했고요. 커스트 쪽은 그렇게 하고 이제 에너지 일드. 요거 그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에너지 일드는 뭐냐면요. 그 태양 전지를 설치를 했을 때 얘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뭐 한 8시간이나 10시간 만들겠네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400와트라고 했을 때 400와트를 뭐 옥상에 올리면은 400와트의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한 오후 한두 시 그때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제일 셀 때는 400와트가 나오는데 아침이나 저녁엔 그렇게 안 나와요. 뭐 100와트가 나오고 뭐 200이 나오겠죠. 그거를 총 하루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00와트짜리 제품은 라벨 값인데 라벨 값을 또는 픽 와트라고 불러요. 이거 하루 동안 누적된 전기 파워를 누적해 봤더니 1600이 나왔어요. 그러면 1600을 400으로 나누면 4가 나오잖아요. 그걸 4시간 동안 그 라벨에 나온 출력이 생산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게 유닛을 잘 보면 와트 아워고 와트 픽이잖아요. 이건 픽 와트고요. 와트 캔슬되면 남는 건 아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일드는 아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일드는 사실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든 학교든 대부분 학교는 고출력, 고효율 연구만 되고 있고 회사는 고출력 커스트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 일드 연구는 안 해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옥상에 설치해가지고 1년 또는 그 계절별로 지역별로 다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회사는 또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포톤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각 회사별로 제품들을 구해다가 똑같은 사이트에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일드가 얼만큼 차이가 났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요거부터요. 거의 11.74%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태양전지는 100시간이 나오면은 어떤 거는 뭐 한 88시간 정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아까 우리 LCO 얘기했잖아요. LCO에서 1%가 어느 정도냐. 가격에서 아까 3% 떨어뜨리면 LCO에 바로 3% 그냥 빠지잖아요. 에너지 일드 11%예요. 그러니까 11%를 그냥 LCO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일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많이 연구가 안 된 것도 맞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일드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그러니까 저조도 특성, 온도 계수, 뭐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게 있어요. 로우 라이트 비헤이비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그 연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당 몇 킬로 가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특정 모 회사에서는 그 나쁜 얘기로 뻥연비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운행을 해보면 그 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아니냐라고 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 가혹한 조건에서도 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로우 라이트 비헤이비어예요. 그러니까 로우 라이트 퍼포먼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에도 그 광량이 오후 2시에 1000와트가 들어오면 아침은 200와트 정도 들어오거든요. 광량이 5분의 1 준다고 출력이 5분의 1이 되지가 않아요. 더 나오는 데도 있고 덜 나오는 데도 있죠. 그런 게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 기술을 그때 2012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큐셀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중국 업체들이 캐파는 1등 할지언정 이런 노하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볼티지 템퍼러처 코에피션트는 뭐냐면 온도 계수예요. 그 덥죠. 그러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요즘. 저는 조금만 온도 올라가면 제 몸의 성능이 반토막 나요. 근데 태양전지도 똑같아요. 태양전지도 정량화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요 1도에 0.4%가 빠져요. 근데 태양전지 모듈은 25도에서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할 때 25도에서 측정한 와트로 팔아요.
근데 실제 필드는 온도가 얼마까지 가냐면 85도까지 올라가요. 60도 올라갔잖아요. 25도 대비. 아까 온도당 0.4% 빠지고 그거 얼마예요? 24% 빠지죠. 그러니까 LCOE 관점에서는 치명타예요. 아주.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제품을 살 때는 라벨값 400W만 보고 사는데 필드에서 자기네 제품이 얼만큼 나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템퍼러처 코에피션트 또는 파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가 중요한데 이거를 막는 방법은 그 VOC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은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밴드갭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밴드갭 네로잉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빠져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 빠지는 건 똑같은데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1도에 2mV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670에서 2mV 빠지는 거랑 1400에서 2mV 빠지는 거는 비율로 다르잖아요. 절대적인 2mV 빠지는 건 똑같아도. 그래서 지금 고출력 모듈, 대표적인 게 페로보스카이트는 그 볼티지, 오픈 서킷 볼티지라는 게 1400mV예요. 반면에 아까 얘기한 퍽이나 탑콘은 670도는 700이에요. 그래서 페로보스카이트 같은 제품을 필드 설치하면 온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덜 나빠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이유로 많이 해요. 저번에 그 이탈리아 갔을 때 시칠리아의 그 이노베이션 랩에 설치된 것들 대부분은 헤테로 정션 셀이었어요. 걔네도 VOC가 높아요. 740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제품들은 필드에서 출력이 덜 빠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출력도 중요한데 그 필드 퍼포먼스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에너지 일드는 말 그대로 나라별로 달라요. 국가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논문 제목에 자기네 나라 이름을 써놔요. 그냥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이 정도 나왔다. 왜냐면 그게 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면 되고, 예전에요, 한 5, 6년 전 그때는 제품을 고객한테 딱 팔면 제품한테 클레임이 들어와요. 뭐냐면 라벨이 400에 붙었는데 400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판매업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날씨가 흐린 거야. 또는 뭐 일단 커넥션, 전극을 연결하는 그 자체가 약간 출력이 떨어져 하면 고객들이 좀 무식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고객들이 똑똑해요. 요즘 어떡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사라는 제품을 딱 깔잖아요. CNI든 유틸리티형으로 옆에 경쟁사 걸 똑같이 깔아놔요. 그래서 비교를 딱 해버려요. 똑같이 400을 사왔는데 너희께 덜 나오는데 그렇게 클레임을 때리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그 테스트 필드예요. 여기 DK ASC라고 호주에 있거든요. 각 회사 제품이 다 있고요. 클릭해서 에너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요즘은 스마트해져서 이 짓을 해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뽀록이 바로 나요. 다행히 국내 업체가 탑이에요. 아까 1등이 한화 거였어요. 이름은 다 지은 이유가 약간 그 보안 문제들이 있어서 지웠긴 했는데 계속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는 높죠. 그 독일하고 같이 하잖아요. 한국이.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독일 주재원 갔을 때 그 BMW 중고차로 한번 몬 적이 있었는데 시속 120km로 라이프치히에서 베를린을 가는데 120km 정속으로 달렸어요. 리터당 연비 얼마 나오는지. 근데 리터당 2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 차 120으로 달리면은 그 연료통 떨어지는 바늘이 보여요. 그래서 i30가 독일에서 렌트했을 때 주재원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려보니까 떨어지더라. 근데 BMW 안 떨어지거든요. 그 노하우가 하나로 온 거죠. 그러니까 천만다인 거죠. 그런 노하우는 중국 업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경쟁력 포인트겠죠. 근데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중요한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2시 출력, 픽 파워를 많이 따져요. 고출력이 얼마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 그런 걸 따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한다라는 거고 이게 한화였어요. 1등 했죠. 1등 했고 그 유수한 업체들 다 제끼고 에너지 일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요.
셀 효율을 약간 포기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셀 효율을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셀 효율로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독일 제품은 셀 효율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된 거죠. 고객을 위해서 필드에 설치하면 전기 더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일즈 포인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강조하는 거죠. 이건 다릅니다. 자동차로 치면 뭐 2000cc 자동차 3천만 원인데 연비가 이거는 한 뭐 25가 나와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그 차 사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 실제 설치를 하면 필드예요. 이게 제 논문인데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건 양면형 모듈인데 양면형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태양광 제품은요, 태양광 제품에 빛이 들어오는데 방해물이 없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방해물 자체가 그 쉐이딩을 만들기 때문에 빛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거는 국내 그 주차장 위에 있는 태양광인데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바도 있고 뭐 케이블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모듈 제품 모서리 보면 이 프레임이 더 튀어나온 것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필드에 나갔을 때 전기를 덜 만드는 요소예요. 안타깝게도 그 설치업자분들은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면 좀 좋게 나오겠죠.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오피스에 태양광 모듈을 한 장씩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쓰시라고. 근데 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 오피스는 대부분 어디에 있죠? 그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퍼포먼스 레이쇼. 이거는 에너지 일드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때 그 이탈리아에서 이거 질문 나왔었거든요. 학부생 중에 하나가 실제 제품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400W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필드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분모는 이론적 발전량, 분자는 실제 발전량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발전량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100kW 발전소의 그 이론적 발전량은 5,000.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 일드가 5시간이란 얘기예요. 그 5시간은 제품의 에너지 일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 계측기를 써가지고 하루 동안 들어오는 그 태양의 일레데이션을 서메이션 했더니 그 정도 나온다. 5시간 정도라는 의미예요. 그걸 한 거고, 실제 발전량은 분자로 오고요. 그래서 했을 때 뭐 80%가 나오면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포톤지 보면은 이 PR 랭킹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에너지 일드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 실제 그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일드를 많이 쓰죠. PR은 별로 안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맵을 보시면요, 숫자 잘 못 보시겠지만 그 빨간 것들은 그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약간 옅은 노란색은 태양빛이 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질문지에 그거 있던데요. 그 후진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원론적으로는 좋아요. 좋겠죠. 후진국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썬벨트에 있어요. 대부분 빨간 지역. 태양빛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사업 관점에서는 좋은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낸스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대부분 파이낸스를 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일시불로 때리지가 않고요. 금융을 껴야 되기 때문에 파이낸스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썬벨트에는 어떤 빛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 자외선. 끝내주게 오거든요. 자외선이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비싼 자재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태양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싼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실제 저 있을 때 뭐 앙골라 프로젝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뭐 영업에서는 당연히 물건 팔아야 되니까 뭐 썬벨트에 팔겠다고 했는데 기술에선 반대했죠. 거기 들어가려면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비싼 자재 써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핑을 보고 어떤 지역이 태양광이 좋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국내 발전 사업자들이 만든 숫자를 보면 3.5시간 정도 에너지일드 나오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봐요. 사업성이 나온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초기 투자비를 넣으면은 한 7.5년이면 뽑힌다. 그러니까 3.5시간이 더 나오면 더 짧아지겠죠, 그 시간은.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이 많이 나오는 대로 가면은 그 투자비 회수 기간 더 짧아지겠죠. 그런 건 있다. 그러니까 절대 러시아 같은 데는 설치를 못 해요. 아까 러시아가 랭킹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높았잖아요. 그 이유는 태양빛이 적게 들어온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제품. 시간이 좀 없는데 빡세게 좀 달려서 주요 제품은 모노페이셜 있고 바이페이셜이 메인이에요. 말 그대로 모노페이셜은 앞면으로만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전기를 만든다라는 거고, 바이페이셜은 앞면뿐만 아니고 뒷면에서 오는 빛에 대해서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지난주에 이탈리아 갔을 때 딱 이 모듈이 동시에 설치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양면형, 뒤에도 이렇게 셀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단면형은 오탄데 단면형은 뒤에 백시트만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특징이 그 모노페이셜은 A만 빛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바이페이셜은 A뿐만 아니고 B, C, D에 해당하는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의 뒷면을 보면은 모노페이셜의 셀 뒷면은 다 메탈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이페이셜은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좀 크게 그림을 보면은 그 후면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셀들이 보이죠. 셀들이 보이는 거를 바이페이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시트를 보이는 걸 모노페이셜이라고 한다. 구조를 보면요, 그 바이페이셜은 후면에 글래스가 하나 떠들어간다. 앞에 뒤에 하나씩 더 들어간다는 거고, 모노페이셜은 뒷면에 화이트 백시트라는 뭐 종이 같은 거를 넣는다라는 게 달라요. 근데 가격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글래스가 제일 비싸요. 셀에서 제일 비싼 거는 웨이퍼였잖아요. 그다음 페이스트. 모듈에서는 글래스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글래스를 이거는 하나를 더 쓰겠죠. 바이페이셜 셀은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바이페이셜 셀의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겠죠. 필드에서 전기를 더 만들기 때문에. 더 만든다는 얘기는 LCO에서 파워가 증가되기 때문에 LCO에 떨어뜨리는 관점에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페이셜 모듈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퍽이랑 탑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시장 효율은 뭐 23%, 24% 나오고 있어요. 탑콘이 효율이 높아요. 높은 이유는 공정이 2개가 더 들어가고 비싼 N타입 웨이퍼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탑콘을 개발한 사람들이 욕을 직사게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력이 1% 올라갔는데 그 커스트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퍼 와트에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욕을 직사게 먹었죠.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러 퍼 와트가 상수가 되도록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콘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테크니컬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하면은 시장에서 볼 때 저 회사는 기술이 없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당시 어떻게 조건을 쳤냐면은 한 2센트가 비싸진다. 대신 시장에서 처음으로 런칭을 하면 영업에서 2센트를 프리미엄으로 받아오겠다라는 조건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좀 어떻게 했냐면은 개발이 늦춰지는 바람에 프리미엄 2센트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터졌는지 예상이 되죠. 욕을 더블로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무슨 개발을 할 때 로드맵대로 지켜야 되지 로드맵을 못 지키면 혼나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교수님이 언제까지 해와라는 거는 회사 가서 굉장히 지켜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신공학과 옥상에 가면 이 설비가 있는데 그 탑콘을 개발하면서 출력이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달러 퍼 와트가 비율로 치면 8%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요건 직사게 먹었죠. 근데 에너지 일들을 따져보니까 8%가 더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그거를 논문으로 찾았죠. 이거는 퍼블리시를 했고요. 김동환 교수님 옆 랩 석사 학생이 논문 썼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록 그 석사 과정 학생 논문이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 탑콘을 개발한 수많은 연구원들을 디펜스 해주는 논문이거든요. 실제 필드 설치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는 또이또이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욕을 덜 먹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학교에서 볼 때는 교수님들은 약간 깨우뚱하실지 몰라도 산업계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논문이었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실제 다른 데서도 진코에서도 했더니 뭐 한 5% 더 나오더라. 그런 거 했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 기후에 설치를 하면 원가의 8% 높은 게 상쇄가 된다. 에너지 일드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논문이기도 했죠. 교수님 이거 하고 Q&A를 줄일게요. 그래서 그 여기 쉬먼트하고 캐패시티 이거 비교라고 한 거 개념 잘 익히세요. 캐패시티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공장에. 그리고 쉬먼트는 세일즈 애들이 물건을 판 양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어떤 게 커요? 일반적으로 어떤 게 커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캐패시티 커야겠죠. 역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작년 재고가 쌓여있을 때 그걸 다 털어버렸을 때 역전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캐패시티가 더 큰 값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법은 짧게 해드릴게요. 제품을 550W 제품을요 하루에 4,000장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10개 있다고 한다면은 그 4,000장을 10개 라인에다가 365일에다가 출력을 곱하면 8.03기가와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공장은 8기가와트 공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 규모를 얘기할 때 이 계산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실제 모듈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상 넘기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좀 보세요. 올해 상반기 그 Q1하고 상반기 출하량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얼만큼 팔았나. 아까 올해 예상 쉬먼트가 얼마였죠? 기억하시는 분? 510이었죠. 510 정도가 팔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진코, 제이의 트리나 애들이요. 상반기에 이거 팔았고 이제 Q1에 상반기에 이 정도 팔고 올해 팔 양이 이거래요. 요것만 대충 계산해보면 벌써 400이에요. 그리고 요거 다 더하면은 510이 넘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애들의 양이 세일즈 타겟이 510이 넘고 당연히 캐패시티는 510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시장에서 디맨드는 510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터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10센트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박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얘네들이 다 중국이에요. 2014년도 랭킹 보세요. 딱 보면 글씨 작겠지만 그때는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한국, 미국 있었는데 깡글이 다 10등 밖으로 밀리거나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업의 특성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짧게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삼성에 처음 입사했을 때 교육을 받는데 그때 상무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기흥 공장이 메인이었고 화성이라는 공장을 짓는 상태였어요. 지금 평택도 있지만. 근데 화성을 짓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냐면 그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반도체 업의 특성을 보면 미국에서 서쪽인 일본으로 왔다. 근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흥의 서쪽인 화성을 한번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화성에서 졌대요. 그래서 저는 웃었거든요. 대부분이 웃었고, 근데 그 상무님은 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도 중국하고 붙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컸죠. 웬만하면 안 붙으려고 한 거예요, 중국하고는. 근데 지금 얘네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 큐셀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네랑 붙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7에 만드는데 얘네는 10에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하죠. 그래서 한 거고요. 하여튼 험난하다. 이건 부정적인 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스킵할게요. 핵심은 뭐냐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는 자재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책을 얘기해야 돼요. 요거 보세요. Y축이 뭐냐면은 세일즈 프라이스고 오른쪽은 쉬먼트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수록 프라이스는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요와 공급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그 쉬먼트의 1등 공신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달러 퍼 와트 관점에서 중요하다. 여러분들 회사 가실 분들은 그 출력 좋아요. 높이시고 대신 돈을 적게 쓰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제품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킵을 할게요. 요거 하나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뭐 아이폰이건 갤럭시 쓰시면 그 배터리 수명 보통 2년 보시잖아요. 2년 쓰고 80% 정도 되면 바꾸시잖아요. 태양광 안 그래요. 태양광은 25년을 개런티 해줘야 돼요. 25년 동안 출력이 18% 정도 빠지는 것만 오케이가 되지 더 떨어지면 클레임을 받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바꿔주거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태양광은.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테스트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다른 거와 달리.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쟁사가 25년 개런티 하니까 우리는 30년 개런티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뻥스펠 날려요. 시장에.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심해요. 얘는 30년을 더 높게 개런티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뢰성 데이터가 없잖아요. 사실 30년 동안 데이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혈 경쟁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있고 정책 요거는 중요하니까 할게요. IRA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추진했고 처음에 BBB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IRA로 바뀌었죠. 취지는 그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면 세제 혜택 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1,000조 투자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뭐 배터리, 태양광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고 단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인지 예를 보자면요. IRA가 없으면 모듈 하나 팔면은 134달러인데 IRA 혜택 보면 18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4,000장이 생산되고 그 라인이 몇 개가 있다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한화가 미국 공장을 짓는데 투자된 비용이 3.5조가 들어갔어요. 3.5 기가와트 설치하는데 태양광은 1기가당 1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IRA 혜택 때문에 3.5년이면 뽑힌대요. 3.5조가.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거죠. 그 질문 누가 했던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봐야 돼, 이 사태를. 왜냐하면 IRA가 원래 10조가 있었는데 한 5조 벌써 썼대요. 그래서 5조 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당혹스럽죠. 근데 유럽이 똑똑해요. 그 IRA는 모양새는 좋잖아요. 미국에 공장 져가지고 고용 창출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사이트가 미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채용도 어려울 거고. 유럽이 그걸 모를까요? 똑같이 알지. 그래서 유럽도 그걸 대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법안을 써놨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에 짓지 말고 유럽에 치면 우리도 세제 혜택 줄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요. 그 제품을 팔 때마다 얼마를 주겠다는 거고 유럽은 공장하고 설비를 살 때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 작년에 갔을 때 예전 동료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설비를 사주고 공장을 짓는 비용을 한번 대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운영할 때마다 제품별로 세제 혜택 주는 게 좋겠어요? 갈리겠죠, 이것도? 근데 난 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래서 그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우리 미국에 갈 거야. 그게 결론이었죠. 그 혜택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도 알아요. 자기네들 그 공장이 없고 그 에너지 내재화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었죠. 일단 한국은 뭐 기업들이 미국에 짓는 거 있고요. 천만다행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는 공무원들을 솔직히 나쁘게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BIPB, BAPB가 있는데
건물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IPB는 상대적으로 예쁘긴 한데 전기가 덜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전기 덜 나오니까 한 6배를 곱해서 너희는 출력이 나오는 거라고 간주해 줄게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공무원들 우습게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리백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제품을 수출할 때는 신재생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제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벌써 다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최근에 기사 보면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한테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신재생 비율을 2배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준비가 많이 부족하죠.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리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 기술을 아시고 LCOE를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제품에 대한 그 유닛, 그러니까 항상 셀 효율, 출력뿐만 아니고 달러 퍼 와트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품 특성, 그 모노페시얼, 바이페시얼 제품이라든지 퍽, 탑컨, 텐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중국의 영향성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여러분들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바쁜 건 아는데 부지런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 특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꼭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영향이 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정세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한 학기로 늘려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생명과학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부생은 들어오시면 돼요. 다만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받을 거예요. 그 학부생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대학원생 수업이지만 잘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질문 많이 해주셨던데 퀵하게만 하면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거요. 그 국토가 적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워터 플로팅, 에그리컬처, BIPB 방법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굳이 산에 나무 자를 필요 없어요. 그쪽으로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고, 시장 전망. 그 순수하게 산업만 놓고 보면요 암울해요. 아까 원가 얘기 드렸죠. 10센트하고 17센트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사실 그 폐업한 회사가 있는데 암묵적으로 중국 기업이 살리고 있어요. 그냥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경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보고 있죠. 우리 정부는 안 도와주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관여하기 시작했죠. IRA로. 유럽도 지금 관여하죠.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암울하지만 또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어요. 사실 독일에서 저 생활해봤는데 걔네의 생산성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그게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산업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체인 이거 했고요. 수익성 험난하죠.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IRA 같은 게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 문제 이건 얘기했고요. 4계절 이것도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봄하고 여름에 전기가 많이 나오고 뭐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1년 누적으로 보면 수익이 난다. 아까 얘기했듯이 ROI 한 7.5년이면 본전이 뽑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된다라는 거고, 간헐성 이거는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예전이라면 10년 전에 그 전기가 부족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더울 때 에어컨 꺼지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시간이 바뀌었죠. 지금 오후 5시로.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이 기여라고 했다고 봐요. 오후 2시에 태양광에서 발전장이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쇼티지가 5시에 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떨어지면 태양전지는 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태양전지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요. 컴비네이션 해야 돼요.
풍력하고 필요하면 원전, 화석까지 다 컨비네이션으로 해야지 무조건 태양광으로 100% 한다? 거기에는 ESS까지 비싼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밸류체인 했고요. 태양광 정책 방향 필요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정말 효과가 있냐? 방금 얘기했듯이 2시부터 5시까지 바뀐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아리백이에요. 아리백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빨리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가 믿는 건 CF100이에요. 카본 프리. 그러니까 그것도 말은 맞아요. 원전은 카본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CF100을 과연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해줄까예요. 단적으로 독일 예를 들자면 이제 독일에서 10년 동안 친구들이 있었는데 독일은 신재생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비싼 전기값을 신재생을 써먹으면서 추운데도 그걸 감내하고 했죠. 그래서 신재생 비율을 그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걔네 원전을 다 껐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시적으로 3개를 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 껐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CF100을 요구하면 걔네가 동의를 해줄까요? 이건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와 이게 관철될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태양광 산업이 고유를 싣나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 LCOE 로드맵. 물론 다른 차트도 보세요. 다른 데는 또 역전된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은 83%가 빠졌다. 앞으로 더 빠질 거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유럽도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현주소 다 말씀드렸고, 태양광 한계. 아까 얘기했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리백이라고 봐요.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복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여기서 좀 뺄게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나온 제품을 얘기하기 위함이고요. 다만 페로브스카이트는 출력뿐만 아니고 원가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대면적으로 하는 거에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려대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실제 대학원생에서 하는 분 많을 거고. 제주도 얘기하셨는데 그 태양광은 저거예요. 그 스탠드 언론이 있고요. 그리드로 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드 하려면 한전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정책하고 산업이 좀 같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정부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치우침이 있었어요. 그 치우침 때문에 원활하게 설계가 안 된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원전이에요. 너무 약간 입김이 많이 반영이 됐죠. 제주도도 충분히 저걸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극복이 된다. 똑똑한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데요. 됐고, 예, 앞에서 설명된 것들 대부분일 거예요. 설명됐고, 예, 됐고요. 혹시 여기 오늘 저희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 황정우 연구 교수님께서 답변 진행 먼저 해주셨고요.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혹시 지금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료 후에 소정의 기념품 드릴 예정이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페로브스카이트 질문 드렸던 첨단 기술 비즈니스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직장인으로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 그나마 남아있는 태양광 회사들이 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리백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언젠가 다 거의 100% 태양광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데피니션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퍼스트 솔라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어렵는데요. 일단 그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유럽하고 미국하고요. 자국 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체 능력을 확보한다라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아까 언급을 안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 동료 말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사태가 대만 침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발동이 될 거래요. 근데 아까 밸류체인 보셨잖아요. 대부분 중국이고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그건 CDT인데요. 일단은 CDT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는데 미국 정부가 R&D 예산에 한정하는 탑픽을 2개로 한정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페로브스카이드하고 CDT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중국이 잘하는 거는 R&D 예산으로 안 주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탑콘이나 퍽 정부 과제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개가 지금 맞물린 거죠. 자국 내 키우겠다 기술은 그리고 내재화 기술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세우겠다 그런 2개가 맞물려 있죠. 네, 안녕하세요. 그 원가 절감의 이슈와 비용의 문제가 성능을 상회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무지에서 오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을지 그리고 만일에 유의미한 한계가 존재한다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상사업도 예전에 원가 절감을 너무 하려다 보니까 결국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비슷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어디 있더라? 그게 그 우스갯소리로 저 4년 전에요. 그 사장님 모시고 회식을 하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누가 베스킨 러빈스 31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31센트 와트를 만들어자라고 어떤 사람이 그걸 제안을 했다가 욕을 칙하게 먹었어요. 4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31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달성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센트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정말 10이라는 숫자는 저는 불가능하고 30일도 불가능했는데 하면 10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LCO의 관점에서 계속 그 부분은 노력이 될 건데 물론 빵원은 안 되겠죠. 근데 계속 떨어질 거다. 아까 83%가 13년 동안 떨어졌으니까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였죠? 질문이? 더 이상의 비용 절감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다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들을 맞아요.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는 게 융합이잖아요. 그거 많이 해요. 오늘은 그 주제를 뺐는데, 그러니까 수소든 다른 에너지와 같이 연계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그 건축과 홍승감 원장님이랑 같이 담수화랑 태양광을 융합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연구하려는 활동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찾는 거죠. 융합 관점에서.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논문이라든지 기사가 나올 거예요. 융합적으로. 하나로는 안 하고요. 융합을 합니다. 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강연 들어보니까 이 태양광 산업 업계에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스타트업이 좀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뛰어들어서 좀 도전해 볼 만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요. 사실 태양광을 제가 한 16년 그동안 해봤을 때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사업까지 연결된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의 특성인데 항상 그 업의 특성을 봐야 되거든요. 다른 업에서는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는 발표 자리에서 뺐지만 수많은 스타트업 기술들이 다 초장에는 팬시했는데 다 사장이 됐죠.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 그러리란 보장은 없는데 일단 굉장히 험난한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방향은 아까 모듈 구조 설명드렸는데 아주 신기한 것들을 해요. 아까 모듈 구조에서 어디 있나요? 그 모듈 구조 보면은 여기요. 최근에 가장 들은 건 뭐냐면요. 요 프레임을 없는 모듈을 만들겠어. 또는 뭐 글래스가 없는 모듈을 만들겠다고. 전혀 기존의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공만 한다면 사업화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하죠. 이런 것처럼 또는 뭐 여기 EVA라는 물질들은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EVA에 대해서 새로운 수분에 엄청나게 강한 물질을 개발한다라든지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해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쉽지 않다 말씀드리죠.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형찬인데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기본적으로 그 썬벨트,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물론 이제 일조량이 많아서 그 발전이 잘 되는데 정치적 이슈나 여러 이슈 때문에 그 자외선이 많은 이슈 때문에 그 설치를 하는 게 꺼려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고위도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제품을 좀 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고위도 쪽은 자외선이 그렇게 세진 않을 테니까 그거를 좀 같이 활용해서 고위도에도 좀 판매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나라에서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대형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좀 그 위도에 특화된, 기후에 특화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요 맵을 보면은 일단 절대량 자체가 적어요. 북쪽은. 그래서 그 아까 유심히 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듈 타입 있잖아요. 버티칼을 세운 게 이게 독일 논문이에요. 사이트는 스웨덴이고. 왜 그러니까 물론 영농형이니까 뭐 동물들 키우면서 수직으로 세운 것도 있겠지만 왜 수직으로 세웠을까요? 일조량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아내려고. 그렇죠, 맞아요. 그 북유럽 여행 해보신 사람 알겠지만 해가 지평선 위를 쫙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30도로 설치하면 효과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노력한 거예요. 실제 저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근데 다만 그 핸디캡은 무시를 못해요. 저렇게 해서 뽑기는 해도요,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으면 어차피 힘이 안 나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도 많이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썬벨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UV 때문에 주저해요. 굉장히 비싼 자재를 써야 돼요. 예, 그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저희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신 이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